안녕하세요. 닥터 민브레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더라고요. 어느덧 해가 바뀌어서 2021년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올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 조금 많이 됐지만 이전 영상에서 갑상선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혹시 그 영상 아직 안 보셨다면 위에 링크 해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은 혈액 검사에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보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보고 오셨죠?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갑상선은 뭐 하는 조직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네, 갑상선은 여기 목 앞에 나비 모양으로 위치한 조직이고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신진대사라는 것은 우리 몸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 섭취한 영양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은 몸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작용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인데요. 갑상선 기능 이상에는 기능이 과다한 항진증과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근본 기전에 따라 같은 항진증이나 저하증이어도 혈액 수치 이상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늘은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1차적인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하증과 항진증은 말 그대로 두 개가 서로 반대니까 나타나는 증상도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요.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오랫동안 갑상선 기능 이상과 관련해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내용이어서요. 실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내 몸이 섭취하는 영양분, 총 영양분을 1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중에 평소에 내가 70을 사용하고 30을 저장한다고 다시 생각을 해보고요. 이 사용하는 70 중에 내가 숨만 쉬어도, 가만히 숨만 쉬어도 소비하는 영양분이 20, 막 활동해서 소비하는 영양분이 50이라고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이 숨만 쉬어도 소비되는 영양분이 20에서 1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이 우리 몸에 저장이 되겠죠? 평소랑 똑같이 영양분을 섭취하고 똑같이 소비하는데도 실제 내 몸에 저장되는 영양분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내가 숨만 쉬어도 소비되는 에너지가 20에서 30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총 소비하는 영양분 70, 저장하는 영양분이 30이라 그랬는데 이 70이 바로 80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저장되는 총 영양분이 20으로 감소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능 저하증과 완전 반대로 내가 평소에 섭취하는 영양분과 소비하는, 활동해서 소비하는 에너지도 같은데 내 몸에 축적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각각의 증상도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는 일단 저장되는 영양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먹는 양과 운동량의 차이가 없는데도 체중이 자꾸 늘어난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몸이 약간 둔해졌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평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내가 일을 더디게 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운동을 할 때도 지구력이 좀 떨어졌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말도 평소보다 약간 느려진다든지 그런 어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장 운동이 좀 떨어지면서 변비 증상이 심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능 항진증일 때는 체중이 자꾸 감소할 수 있고요. 신진대사가 너무 활발해지다 보니까 유난히 더위를 참지 못하고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서 가슴이 막 두근대는 증상을 느낄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져서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다든지 날카로워져서 주위에 화를 많이 내거나 쉽게 신경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음변을 보거나 심하면 설사를 자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능 항진증일 때 특징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안구 뒤에 근육이나 지방 조직이 두꺼워져서 안구가 앞쪽으로 돌출되어서 놀란 표정의 그런 눈 모양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구 돌출 증상은 전체 항진증 환자의 약 50%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 질환이 완전 반대니까 치료도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몸 밖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공급해줘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합성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항갑상선제라고 불리는 갑상선 기능을 차단하는 그런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항진증의 경우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나 수술적 치료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항진증의 기본 치료 방침은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는 약물 치료입니다. 저하증이든 항진증이든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하고요. 절대 약을 임의로, 자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중간중간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약물의 복용 지속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실 모든 질환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갑상선 기능 이상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서요. 그 많은 내용을 짧은 동영상에 축약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달라지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따른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은 혈액검사 하나만으로 이상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몸에 어떤 이상 신호가 온다 라고 하면 갑상선을 한 번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쉬는 동안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바로 유두 분비물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꽤 오랫동안 유방갑상선외과 환자들을 봐왔는데 이 유두 분비물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많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은 이 유두 분비물에 대한 추가 영상을 한번 좀 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유두 분비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닥터 민브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